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바로 글로벌 대장장의 액티브 ETF의 11월 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대장장의 ETF는 12월 한 달 동안 절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10.9%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벤치마크인 마이너스 2.74% 대비해서 언더퍼폼했습니다.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PDF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혹은 HTS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니 종목 비중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과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성과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기업들 중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종목은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는 글로벌 주요 항공사 제조업체로 사측에서 제시한 2022년 연간 목표량 700대를 인도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미달성이 일부 과시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여행 리바운드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항공사들이 높아지는 에어버스 기종 채택률에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워너뮤직은 글로벌 3대 음악 엔터테인먼트 그룹 중 하나로 강력한 아티스트 IP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대장장이를 판단하여 편입을 진행하였고 매크로 불확실성에서도 이제 탄력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머크는 기존의 피터 매니저가 RCBM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던 대장장의 기업인데요. 동사의 대표 제품인 키트루다의 범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모더나와의 항암 백신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나갔습니다. 모더나도 이제 머크와 유사한 흐름 보이면서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부정적으로 기여한 종목으로는 애플이 있는데요. 이제 11월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 청두 지역 홍하이 공장에서 시위가 발생하면서 아이폰 14 프로맥스 모델의 4분기 예상 출하량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MR 헤드셋 출시가 좀 일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고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전기차 침투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장장이를 보고 있지만 최근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으로 안 좋은 투자 심리 환경으로 포트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0월, 11월 저점에서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했지만 12월에 장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였고 수익률이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알버말의 경우 탄산 리튬 가격이 11월 피크를 찍고 좀 하락함에 따라 동사의 주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둠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포트리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LNG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기준으로는 컨센서스를 크게 아웃퍼폼했지만 LNG 카고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원가가 증가하였고 수익률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종목 비중 변화입니다. 이번 달의 경우 시놉시스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시놉시스는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 EDA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전문 소프트웨어로 지금 건축가가 사용하는 CAD랑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전에 해당 설계가 실현 가능한지 좀 검증하기 위해 EDA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방 제조업체들에게는 필연적인 도구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쪽 미세화 공정과 차량용 반도체 칩 제작에 필요한 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대장장이를 할 수 있고 메모리 업황 침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였습니다. 워너뮤직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대장장이를 판단하여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할로자임은 처음 설명드린 종목일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및 정맥주사를 그러니까 SC,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시켜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맥주사의 경우 훈련된 의료진이 투여를 해야 하고 이제 주입 시간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피하 주사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환자가 쉽게 자가 투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많은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피하 주사 형태로 좀 전환하여 출시하고 있으며 동사는 바이오 시밀러와 기존 대형 제약사들이 경쟁 구도 속에서 고성장할 여력이 있는 대장장 기업으로 판단하여 좀 편입을 하였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경우 글로벌 리오프닝 지속되면서 이제 유니클로와 좀 견고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고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린데의 경우 기존에 우려했던 딜리스팅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 판단하여 비중을 다시 확대하였습니다. 종목 비중 하락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리튬 가격 하락 우려에 이제 알베마리 비중을 일부 내려놓고 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의 경우 비록 사측에서 제시한 연간 목표량의 미달성이 좀 가시화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좀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나갔고 일부 수익 실현 과정에서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착시 포인트의 경우 이제 글로벌 탑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데요. 이제 테슬라의 차량 수요 감소랑 전반적인 그 산업 우려 확대됨에 따라서 충전기 산업 역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비중을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무라타는 이제 스마트폰 업황이 현재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전망사인 애플 역시도 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좋은 상황이 이어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품사인 무라타 비중을 축소하면서 익스포저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XP는 온세미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업황 우려로 인해서 비중을 일부 축소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시노시스로 일부 교체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장장이 액티브 ETF의 12호 운용 보고는 이렇게 정리드리며 오늘도 저희 컨텐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집중해 나가며 운용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S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오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